참 그 인간적으로 아이러니예요. 이 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할 때 가장 지지한 사람이 조국 수석이었고, 그다음에 또 검찰총장으로 발탁할 때도 마침 조국 수석이 편히 그 대준 셈인데, 이제 거꾸로 저 윤석열 당시 총장으로부터 그런 이제 그 일을 꿰었으니 참으로 참 인간적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윤석열 검사장님은 잘 알아요. 네. 뭐 개인적으로 형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사이인데 그 양반이 시험이 늦게 되셨고 하기 때문에 윗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건 사실이에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어디 가서 경거망동을 하고 누구처럼 뭐 윗사람 짓밟고 넘어가고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그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대통령 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제 그 검찰총장 발탁이 이제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 당시 이제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징계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매끄럽게 잘 되지 않고 엉성하게 되면서 거꾸로 이제 굉장히 많은 역풍을 예. 안고 그 바람에 이제 윤석열 또 검찰총장을 정치적으로 아주 키워준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어서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까지 올려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물러나 달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아, 대통령께서 직접. 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마음이 먹먹하고 힘들었느냐 하면 네. 그 결론이 네. 제가 물러나는 거라고 하니까 네. 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는구나.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 인사권이 없어요. 그런 권한이 아예 없는 겁니다. 예. 한다면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는 있을지 모르죠. 예를 들면 뭐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막 언론을 통해서 압박한다든지. 그럼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다르죠. 그 지금은 그렇게 이제 압박했다가는 윤석열 총장 본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전체가 이제 반발하고 나설 거고, 그러면 엄청난 역풍이 생기고. 다시 출마할까요?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네. 수요일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앞서 영상 보신 소감을 좀 여쭤본다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내내 우유부단하고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문제 회피형 정권이었잖아요. 야, 난 저 영상에서 가장 충격은요. 네. 조국이 윤석열을 천거했다. 그 얘기를 저 양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니까요. 제가 그 지난주에 또 말씀하셨던 말씀드렸잖아요. 거고. 예. 가능성 0%고 청와대에 이틀만 근무해 본 사람 아닌데 첫날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틀만 근무해 본 사람은 민정수석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니까. 네. 그런데 이제 후폭풍이 두려워서 못했다는 거잖아요. 진짜 배기 후폭풍이 뭔지 몰랐던 겁니다. 이번에. 아, 진짜 배기 후폭풍. 윤석열 대통령의 출연이죠. 네. 아니 그리고 검찰총장 그만두게 할 방법은 여러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고 네. 이 사람이 그 이를테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그러니까
지휘자예요. 그러니까 상급자입니다. 네네네.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 법상 오늘 그 법 좀 얘기할 텐데 검찰청법 8조인데요.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 그게 검찰청법 8조입니다. 법무부 장관이요. 예, 법무부 장관이. 네. 그러니까 검찰 사무라는 건 검찰 사무가 여럿이잖아요. 돈 예. 쓰는 문제, 인사 문제만 있나요? 누구를 기소한다 이런 문제 있잖아요. 네. 수사한다 이런 거. 어. 검찰의 일, 검찰과 관련된 모든 일의 최고 감독자는 누구냐? 법무부 장관이에요. 전 그래서 이걸 처음 알았어요. 그 저기 박근혜 때. 그 전에는 무식해가지고 몰랐는데 네. 검찰총장이 개별 검사들한테는 아니 법무부 장관이 개별 검사들한테는 뭐 누구 빼라 넣어라 이런 얘기 절대 못하게 돼 있는 것을.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오로지 검찰총장에게만 이렇게 지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오늘 이 법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따가 이제 김어준 씨 얘기할 때도 중요해서 조문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적어왔어요. 네.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이라는 제목이에요. 네. 그 법조문이 예. 검찰청법 8조입니다. 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그렇지. 검찰총장만을. 일반적 사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한다는 건 뭐냐면 뭐 딴짓거리 하지 마라, 룸사롱 가지 마라, 뭐 불기소 세트라고 해서 99만 얼마짜리 먹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수사를 어떻게 해라. 네. 이런 것들은 검사 일반이 다 검찰총장의 지휘를 따라야 되는데 이를테면 구체적 사건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해라 이러면 구체적 사건이 돼요. 이런 경우에는 누구한테 검찰총장한테 시키면 된다 이거예요. 네네네. 하여튼 네. 지금 상황에서 이제 검찰청법 8조의 핵심은 뭐냐면 윤석열은 추미애의 부하 직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공직사회에서 부하 직원이 대놓고 상관의 말을 안 들어요. 최고 감독자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심지어 됩니까? 최고 감독자의 가족을 그 수사하고 말이죠. 그렇죠. 그럼 조국부터 이제 추미애까지 쭉 온 일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직원을 집에 보내야죠.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네, 보내야 자기가 되는데. 인사한 장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찌르고 후비고 있는데.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가 추윤 갈등이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거죠. 네. 두 사람이 갈등한 건 맞는데 네. 아니 장관하고 부하 직원이 뭐 이렇게 예를 들어 그 무슨 이견이 있었는데 그걸 뭐 갈등이라고 얘기합니까? 항명이죠. 항명이죠. 불복종이죠. 예. 말을 예. 안 들은 거고 예. 검찰총장이 일탈해 버린 사건이에요. 그러면 공직기강의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보내야 됩니다. 근데 검찰이 워낙 센 조직이니까 내보내면 반발하지 않을까? 내보내면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두려워서 못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어떤 일을 꼭 해야 될 일을 특히 공직기강에 대한 일을 두려워서 못했다고 나중에 고백하고 술회하는 건 정말 그동안 뭐 했니?라고 묻고 싶은 제목이에요. 대통령 감이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저 아니, 사람은. 그건 본인도 아니까. 예, 정말. 감은 아니죠. 근데 저런 전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 했으면 딱 좋았다. 책 읽고 아니 예. 성품이 좋으시니까 그래요. 제자들 잘 아껴주고 예. 아니 문재인 대통령 지금 그 뭐죠 친문인가 예. 주변 사람들 되게 아끼잖아요. 예. 그 끼리끼리 놀고 이런 게 강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그 제자들은 그 학교 학생들은 많이 아껴줬을 것 같아요. 존경하는 선생님으로서는 뭐 길이길이 다른 학교 남겼을 학생들한테 뿐이네요. 관심 없지만 예. 자기 학교의 제자들한테는 관심 많은 좋은 선생님. 아 예. 정말 우리 오창익 국장님은 이렇게 그 고상한 말로 남을 매기는 아니요 매기는 게 아니라 출중하세요. 제가 저한 30년 봤어요 문재인 변호사부터. 네. 그러니까 누군지 알죠. 근데 네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 국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그동안 아주 줄기차게 검찰 개혁을 주장해 오셨는데, 네. 그 최근에 정부안 이걸 두고는 이제 앞서 신인규 변호사가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이 검찰 개혁 정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치인들 정당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판을 했는데, 국장님은 정부안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대수냐 큰 문제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 문제가 과도하게 정치 쟁점화 됐어요. 아, 그것도 맞아요. 당내 정치의 예. 일종의 하나의 매개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